엄마, 친구들이 나를 안 놀아줬어. 애들이 나 싫어해. 그때는 판단하면 안 돼요. 그럴 리가 있나? 에이, 친구들이 우리 누구 이렇게 이쁜 누구한테 그럴 리가 있겠어?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참 좋은 마음이에요. 빨리 분위기를 전환해주고 싶고 감정 전환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알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. 저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. 그동안 쭉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. 고전적인 부모님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스테디 고민이죠. 아이 사회성이에요. 그리고 그걸 요즘은 또 인간관계 능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친구들하고 잘 지낼 때 부모님들은 그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엄마 누가 안 놀아줬어? 누가 내 말 안 들어줬어? 나 걔랑 안 놀을 거야.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들의 친구 문제보다도 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데 더 안타까운 건 아이의 친구 문제, 인간관계는요 부모님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. 부모님들 중에서는요, 아이의 관계 능력, 친구 사귀기, 사회성 이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,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죠. 예를 들면 친구들 놀고 있는데 아이 데리고 가서 얘들아 누구누구야 우리 누구랑도 같이 좀 놀아줘. 사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.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이 나타났어. 자기들 놀이에 대해서 어른이 굉장히 개입하는 것 같거든요. 불편하잖아요. 또 하나 우리 아이를요 좀 부족한 아이라고 공표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인간관계 능력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. 아이가 부대끼면서 경험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야 라고 하기에는요 사실은 그 시간들이 굉장히 아깝거든요. 훗날 그거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분명히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면요. 우리 아이랑 함께 해야 돼요. 실전으로 옮기셔서 얘들아 우리 아이랑 놀아줘. 이거는 양쪽 그룹에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. 아이에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. 친구들하고 놀고 싶으냐고. 제 경우에는요 뜨개질하는 거 좋아했어요. 그리고 우리 때는 수놓는 것도 있었거든요. 저는 앉아서 그런 걸 활동하기 좋아했는데 저희 엄마가 외출하셨다가 들어오면 저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영주야 밖에 보니까 누구누구들 놀고 있더라. 제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제가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했던 활동들 갑자기 나 이거 놓고 밖에 나가서 놀아줘야 되나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건 뭐냐면 엄마나 아빠들은요 무심코 하는 얘기예요. 밖에 보니까 애들 놀고 있더라. 왜? 노는 거 보니까 참 좋아 보이거든요. 부모님들께서 무심코 하는 말들 가운데에서 아이가 자기 홀로도 충분히 좋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이마다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친구랑 놀아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이 아이 성향이 어떤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지금은 혼자 책 읽고 있지만 학교에 가서는요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가 있어요. 잘 지낸다는 건 뭐냐면 야 얘들아 나랑 놀래? 이게 꼭 잘 지내는 건 아니에요.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친구 쳐다보면서 그랬어? 그래? 여러분 어때요? 굉장히 좋잖아요. 이게 잘 지내는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생각하는 친구 관계, 인간관계 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자꾸 아이에게 뭔가 활동적인 것,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향을 살려주면서 근데 이것만 또 살려주면 안 되잖아요. 보완도 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과 아울러서 관계 능력을 올려주고 싶다면 어떨 때 친구들하고 좋은지 어떨 때 친구들하고보다는 너 혼자가 좋은지 이렇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 나눠야 돼요. 다만 아이가 이럴 때는 꼭 도와주셔야 돼요. 엄마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. 이럴 때는
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. 결정해주면 안 돼요. 판단이 뭐냐면 그럴 리가 있나? 에이, 친구들이 우리 누구 이렇게 이쁜 누구한테 그럴 리가 있겠어? 앞으로 그냥 잘 놀아봐. 이렇게 자꾸 판단해주고 평가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참 좋은 마음이에요.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고 빨리 분위기를 전환해주고 싶고 감정 전환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알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. 무슨 일이 있었어? 어떤 일이 있었어?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? 근데 우리는요, 물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. 왜? 왜 그러는 건데? 왜 그랬어? 근데 이게 왜가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네 마음을 알고 싶어 라는 말로 굉장히 좋지만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왜라는 말을요, 우리 솔직히 다그치는 말로 많이 썼어요. 혼낼 때 많이 썼거든요. 그래서 무의식에요, 왜라는 것이 들어오면 굉장히 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불안도가 높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왜에서 뭐로 바꿨냐면 무슨 그리고 어떤으로 바꿔봤습니다. 그리고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엄만 네 얘기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. 네 얘기를 충분히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. 우린 표정으로 많은 말을 하거든요.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? 그 다음에 좀 얘기 듣고요. 더 듣고 싶은데 하면서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핵심어를 찾아서 질문을 해주면요. 이게 아이의 사회성, 인간관계 능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아이 스스로가 조망 능력을 갖게 돼요. 객관화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에고이스트예요. 자기중심적이에요. 발달이 그만큼밖에 안 된 거거든요. 그래서 타인 조망 능력 없습니다. 사회성은 사실 굉장히 배려심과 조망 능력이거든요. 이게 부족한데 양보해야지, 잘 놀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부모님이 질문하고 아이 대답 듣고 아이 대답 중에서 핵심어를 골라서 또 질문하다 보면 부모님이 가르쳐야 될 모든 관계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아이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. 아, 그래서 그랬네. 그래서 그런 거구나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아이 스스로 부모님께서 가르쳐 줘야 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엄마,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줬어. 애들이 나 싫어해. 이런 얘기 혹시 한 적 있나요? 저는 그런 상담 정말 많이 받는데요.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ABC 기법이라고 있습니다. A는 뭐냐면요. 액티베이팅 이벤트. 이미 지난 일이에요.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상황.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들이 안 놀아주었던 상황 있잖아요. 우리가 거기 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어찌 해줄 수도 없고요. 그건 또 현재 일어나도 어찌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A를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인데 이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B예요. belief. 이게 뭐냐면 신념이에요.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거에 따라서 consequence. 이게 C예요. 그러니까 B라는 상황을 아이가 어떤 신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마음, 아이의 감정이 결정된다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게 B입니다. 사실 A, B, C 다 중요하죠. 근데 A는요, 아이도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. 타인의 생각,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지나간 일. 이게 A예요.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바로 안에서 일어나는 것. 우리는 뭐 내 마음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요,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에게 B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. B가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받아들이느냐, 합리적 신념으로 받아들이느냐. 우리 아이의 B, 이 관점을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돼. 그럼 부모님께서 하시는 거 있죠. 왜 그렇게 생각해? 아닐 거야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아니에요. 우리는요, 이 B를 잡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되고 엄마한테 말해줄래?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한마디 듣고 또 부모님이 빨리 나서서 그걸 마무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. 아이가 B를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.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아, 그 상황을 말해주겠니? 했더니 친구들이 5명이 놀고 있었는데 나도 같이 놀자고 하니까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.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? 어떤 놀이인 것 같았어? 어떤 놀이였어? 5명이 노는 놀이였는데
인원이 다 찼다고 나랑 안 놀아줬어. 와, 나온 거잖아요. 그래도 우리 섣부르게 에이, 인원이 다 차서 안 놀아준 거네. 이렇게 하지 말고요. 아이에게서 어떻게 해요? 찾아내는 겁니다. 5명이 노는 놀이였어? 그럼 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알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응 하면서 아이는 생각하는 거죠. 아, 5명이 놀고 있어서 다 차서 인원이 이미 됐기 때문에 나를 끼워줄 수가 없었던 거구나. 나랑 안 놀아준 게 아니라 못 놀아준 거구나.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아이는 C를 어떻게 내려요? 아, 나를 왕따시킨 게 아니고 나랑 안 놀아준 게 아니라 C, 결과죠. 어떻게 해요? 그래서 나랑 못 논 거구나.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? 다음에 걔들이랑 안 놀을 거야.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그럴 수 있겠구나.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? A는 똑같아요. 아이가 그 놀이에 낄 수 없었다는 것. 그래서 아이가 B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C가 달라집니다. 다시는 안 놀 거야? 그래서 그랬구나. 나쁜 거 아니었구나. 근데 이거를 엄마가 다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아이의 인간관계 능력을 올려주는데 부모님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인간관계 사회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죠. 사회성이라고도 하지요. 또 사교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아이들 보면요. 선뜻 가서 야, 나랑 놀자.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럼 부모님이 그거 보면서 와, 우리 아이 사회성 좋다. 이렇게 생각하시죠?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사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가 내향적이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. 쭈빗거리죠. 엄마, 나랑 같이 아니 싫어 막 이런 얘기하면 왜 그래 가서 놀자고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부모님들께서 이 사교성과 사회성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빨리 가서 다가가서 말도 하고 친구랑 잘 사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지속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. 반면에 쭈빗거리지만 친구를 사귀면 지속력이 오래가는 친구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강압하면 안 됩니다.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너 왜 그렇게 친구 못 사귀어? 이런 얘기 듣거나 너 왜 그렇게 내향적이야?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자신도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. 특히 우리 아이 사회성이 좀 고민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회성 길러주기 전에 해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아이 자신감 올려주셔야 돼요. 내면에서 내가 괜찮은 아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목소리도 좀 더 커질 수 있고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. 그런데 이 용기를 가장 먼저 꺾어버리는 분이 누구냐? 우리예요. 부모님. 그래서 아이의 사교성과 사회성은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요즘 아이들이요, 예전보다 좀 친구 관계 맺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. 예전에도 우리 부모님들은요, 늘 그런 고민 하셨어요. 그런데 굳이 최근 들어 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관계를 못 맺을까라고 걱정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요, 사회적 인지 능력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. 사회적 인지 능력은 뭐냐면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상대를 헤아리고 그리고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을 양보해야 되고 거절당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다시 노력하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솔직히 우리 고백해야 돼요. 우리 아이를 지나치게 아이 중심적으로 키운 것도 있고 또 또래가 많이 없어졌어요. 우리 아이들이 또래랑 지속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바깥 가보십시오. 노는 아이들 별로 없지 않아요? 또 우리 가정으로 돌아올게요. 형제 없어요. 자매 없어요. 그러니까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. 부모님 시간 없어요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 인지 능력이 사실은 지금 개발할 그럴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문제를 깨달았다라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를 좀 제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특히 내향적이다, 소극적이다 이런 친구한테 너 왜 이렇게 내향적이야 소극적이야 대신에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부모님들께서 학원을 또 선호하기도 하는데 좋다 나쁘다
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일이라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께서 괜찮다면 친구 집에 같이 놀러 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일부러 놀이터에 나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친인척 모임에 저는 아이들을 꼭 함께 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이거는 아이들 자아 정체성 찾기에도 좋고요. 그리고 어떻게, 그러니까 서열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좋아요.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또래만 생각하는데 왜 두세 살 터울의 형, 누나, 동생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또 보고 배우는 것이 있거든요. 이것을 우리가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또래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하는데 정말 좋은 게 친척과 인척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회 경험을 하는구나, 관계 능력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. 제가 앞에서 학원 얘기도 했는데 그래요, 괜찮나요? 우리 아이 내향적이거나 그리고 또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스피치 학원, 태권도 학원 이런 데 괜찮냐고 저한테 상담 많이 하시는데 좋다 나쁘다 없다고 말씀드렸어요. 다만 엄마 아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게 좋을 거야 라고 아이를 보내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게 들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아이하고 의논해야 돼요. 저는 심지어 칭찬도 어떤 게 좋으냐고 아이하고 결정하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학원에 대해서 아이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됩니다. 우리가 태권도 학원, 스피치 학원 그러면 이제 뭔가 자기를 발표하고 뭔가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가 활발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눅 들고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면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어떤 학원인가, 무엇을 하는 곳인가,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이의 의견 물어보고요. 그리고 아이는 다 알지 못해요.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학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알아내셔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. 엄마가 너한테 권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 네 생각은 어떠냐라는 것. 그럼 아이가 물어보겠죠. 그것에 대해서 엄마가 답변을 해주셔야지 좋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?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게 결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. 아이는 선택 능력이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.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? 의논, 협의,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. 그리고 무엇이 궁금한지를 꼭 물어보셔서 아이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시면 애가요 학원 앞에 가면요 엉덩이를 빼고 안 들어가요. 이런 고민 훨씬 줄어들 거예요. 이런 단계를 거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 같고 부모님이 인내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지만 몇 번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이게 장차 아이의 취업, 아이의 진학, 아이의 진로, 이 모든 것과 그리고 아이와 대화, 소통으로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먼저 그러려면은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줘야 될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나? 얘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가? 그러면서 부모님과 자녀의 자연스러운 소통 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. 이후로도 어때요?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 나를 참 많이 존중하셨어.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해서 참 좋았어 라고 갈 수가 있고요. 내가 그때 엄마가 그런 데 보내서 내가 그때 더 겁먹었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똑같은 곳을 보내더라도 절차를 거쳤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훨씬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. 분명한 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사실은 아이에게 권하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 이 생각을요, 진짜 얘를 위한 것인가를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.